고등학교 소개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송도에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소개편입니다. 자, 학교 이름 되게 특이하죠? 예술영재학교. 예술적으로 굉장히 재능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라고 잘못 이해하십니다. 송도에 사는 사람들도 예체능 게 고등학교인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는데 아닙니다. 과학이 메인입니다. 과학, 수학, 과학만 겁나 배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과거 영재고 할 때 영재고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8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입학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자, 이 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과 전국에 있는 특목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야 돼서 자주 보시던 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뭐냐? 인천에 있는 특목고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광역단위, 동네들만 가는, 즉 인천 학생들만 쓸 수 있는 학교. 왼쪽에 전국고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천예술영재고, 줄여서 보통 인과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길죠. 그리고 하늘고 일부 전형 24명. 전체 막 100몇 명을 뽑고 200명 가까이 뽑는데 그 중에 24명만 뽑는 일부 전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특목고 중에서 완전히 100% 기숙사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고 영재고는 이 빨간 학교 인과영 하나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재고는 워낙 독야청청하고 따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표 시리즈 2로 전국에 있는 이제 영재고 현황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이제 이해를 좀 잘 하실 텐데, 전국에는 총 8개의 수학과학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중에 많은 학교는 120명, 그 다음에 인과영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뽑아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평균 한 100명 정도 뽑습니다. 이름 보시면 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습니다. 세종과학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그래서 3개는 영재가 들어가죠. 영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좀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고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보다라고 눈치를 깔 수 있죠. 반면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8개는 이름은 과학고입니다. 이름은 과학고인데 실제로 내용은 영재고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고 말고 또 무슨 과학고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인천에 있는 인천과학고, 이런 것들은 광역단위 과학고예요. 다시 말해서 인천과학고는 인천 애들만 쓰고, 경기북과학고는 경기만 쓰고, 한성과학고는 서울 애들이 쓰는 학교라면 여기에 있는 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선발 방법도 다르고요. 선발 시기도 다르고 학점 운영 방식도 다르고 여기를 관할하는 관청도 다릅니다.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학교 전부 교육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을 없애고 면접을 뽑죠. 여기는 교육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좋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도 빵빵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8개는 이런 거죠. 세종시에 사는 친구가 인천에 있는 영재고에 지원할 수도 있고 서울에 사는 친구가 대구과학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으로 설치된 오늘 설명해드릴 학교는 대구에서도 학생이 오고요.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을 보고 오늘의 주인공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송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어디 있냐면 인천대학교 캠퍼스 아시죠? 인천대 캠퍼스 정문 바로 앞에 있는데 아마 지나가면서 봤던 학생들도 엄청 많을 건데 모를 겁니다. 왜? 학교 되게 작아요. 전교생이 200명이 안 되고 바로 옆에 유치원이랑 붙어 있는데 구분도 잘 안 갑니다. 체육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도 별로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등하교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기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왜소하지만 시설 되게 좋고요. 생긴 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에 있는데, 자, 위치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학교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이것부터 이제 실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학 실적 어떠냐? 수치 몇 개 학교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 수치만 딱 보면 대충 각이 나옵니다. 자, 2019학년도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실은 이 학교 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입결이 너무 늦게 나와서 6번째로 좀 순위가 밀렸습니다만, 자, 보시겠습니다. 총 79명 입학해서 75명 졸업했고, 서울대 30, 카이스트 28, 포항공대 33명 들어갔고요. 우리 기술원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스 대학 3개 이 정도 들어가고, 보통 요거 빼고 나서 우리가 순위 매길 때 쓰는 연고대, 우리 이렇게 쓰죠. 스, 카, 이 쓰는데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75명 중에서 우리가 석화포라고 하는 문과 아닌 이과의 스카이죠. 들어가는 인원이 90명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복 집계이기 때문에 조금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강 근사치로 75명 졸업하면 40등 안에만 들면 한 우리 등급으로 굳이 따지면 5등급 정도만 맞아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골라갈 수 있는 학교에 자격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럼 연대 44, 4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조금 피셜로 설명을 드리면 연대 44명 합격은 했어요. 근데 44명이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스카이다운을 쓰는 학교가 뭐가 있죠? 공대에서 한양대나 성대 정도 있죠? 한양대, 성대는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연대나 고대나 성대 정도 붙었어. 너 오늘 이번에 학교 어디 썼어? 저 한양대 썼는데 운이 좋게 붙었어요. 축하한다. 진짜 좋은 학교 갔구나. 여기 너 어디 이번에 등록해서 한양대, 부흥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대를 좋아하는데 요 정도 선을 내려가면 이제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대 밑으로는 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적긴 하지만 이번엔 이제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졸업생이고 중복 집계라는 게 있는데 첫 졸업생은 뭐가 있냐면 이 학교가 나중에 괜찮을지 또는 괜찮지 않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입결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학교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학교가 조금 결과가 나와야 인정을 좀 해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오, 작년 졸업생이 서울대를 많이 갔어.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경쟁률이 꽤 많이 올라갈 거고 실제로 매년 조금씩 경쟁률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보통 20대 1 정도 됩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입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갈 수만 있으면 무조건 가는 학교, 가야만 한 학교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크게 이제 3단계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과고랑 영재고는 관할 기관이 다르다. 교육부 말을 듣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대로 뽑는답니다. 마음대로 뽑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똑똑한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총 3단계입니다. 3단계.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지필고사. 세 번째, 면접입니다. 이 3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본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면 거의 합격합니다. 거의. 자, 서류평가, 영재성 검사, 캠프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서류 먼저 이제 차례차례로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자, 서류 뭐죠? 뭐냐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들어갑니다. 선생님한테 찍혀서 추천서에 이상한 소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크게 마이너스 없습니다. 자소서. 보통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재원 출신도 많고 뭐 대회나 이런 경우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원했다 손 치더라도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학생부 뭐 현재 모습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학생부에 좀 결벽 사유가 있는 친구들이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만 두 번째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미추홀 외고 같은 외고는 영어를 A를 맞지 못하면 굉장한 페널티입니다. 자, 과고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에서 B가 뜨면은 특히 뭐 인천에 진상과 같은 경우 B 있으면 거의 탈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교라는데 이 학교는 레벨에도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에 B가 한 적이 있어도 서류 탈락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거겠죠. 1학년 때나 2학년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B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3학년 때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 3학년 때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찬스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고등학교 교과 전형은 안 그렇죠. 1학년 때 못하면 2학년 때 커버가 안 되는데 2학기 전형은 그렇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 지금 아이가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으면 뽑아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발 배수 적용도 없어요. 경기 가거나 대구 가고 같은 경우는 서류 내면 붙습니다. 인과는 작년에 좀 사람이 많아서 한 1,500명 지원은 한 600명 정도 떨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 2단계 지필고사 형식이지만 영재성 검사 자격을 줍니다. 자, 과거에서 면접은 중학교 기준이다라고 얘기해서 중학교 심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을 공부하면 중학교 심화 과정을 잘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재고를 들어갈 거면 무조건 심화 선행은 필수입니다. 왜냐? 왜 그러하냐? 자, 일단 시험 자체도 어렵습니다. 영재학교는 지필보다 따로 본다고 했는데 시험 자체도 되게 어렵고 수학, 과학 내과목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과형 같은 경우가 8개 영재학교 중에서도 입학고사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더 높은 학교의 영재고를 준비는 하겠죠. 이 학교만 노리지 않는 경우.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연대 가고 싶지만 서울대 안 쓰냐 이거죠. 한번 찔러 보는 거랑 똑같은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준비도 오래 해야 되고 무슨 고등학교 수능 문제 깨작깨작 하는 정도보다 좀 심도 있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붙고 시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검사했고 막 돼 있는데 그냥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수학과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험을 잘 봐야 이 학교 간다. 그래서 여기서 2배수 정도를 선발합니다. 자, 왜 이런 게 필요한지는 이 프로그램이나 커리 설명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건데 들어가자마자 대학 물리학 같은 걸 배워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도 불구하고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행학습의 장단점을 떠나서 붙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가서 잘해야 되니까.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등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한다. 자, 2배수 뽑아서 마무리 캠프입니다. 1박 2일 캠프 면접에서 이것저것 다 보는데 잘 보면 좋죠. 잘 보면 좋은데 여기서도 역시 2단계 성적이 압도적입니다. 똑똑하면 면접 좀 못 봐도 붙습니다. 근데 성적이 좀 애매하면 면접 잘 봐야 합격하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인성 면접부터 토론 면접 굉장히 시간 많이 잡고 진행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류 준비 미리 하시되 웬만해선 붙는다. 두 번째, 영재성 검사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요거 잘 봐야 합격한다. 세 번째, 면접 때도 2단계 성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뭐 지나가는 소리로 학비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영재학교 하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신문에서 이제 기사를 잘못 써서 그런데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왜냐? 학교에 내는 돈은 좀 됩니다. 되는데 왜 비싸냐면 학비는 똑같아요. 학비는 일반고랑 똑같아서 전혀 10원도 더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학식을 먹죠. 그러니까 급식을 먹기 때문에 급식비랑 그 다음에 기숙사비가 추가가 돼서 실제로 학교에 내는 돈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기 때문에 학원도 다니기 힘들어서 실제로 뭐 드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긴 합니다만 일단 교육비, 수업료는 동일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 전달 차원인데 여기 써 있습니다. 뭐 쭉 써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학비가 일반고랑 같고 이거 좀 추가돼 있다 이겁니다. 시설은 새로 생겨서 빵빵합니다. 뭐 방방마다 LED 등이 막 순간 온수기부터 시작해서 빵빵해요. 새로 생긴 학교니까 돈 지원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3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영재성 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류 탈락 비율이 좀 과거보다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과거보다는 내신 비율도 좀 덜 보는 편입니다. 현재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신보다는 2단계도 중요하고 1차 중복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불합격 시 과거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재고는 언제 지원을 하냐면 3학년 1학기 때 지원해요. 그래서 4월, 5월 사이에 보통 5월 정도에 시험을 봅니다. 2단계 시험을 봐서 1차 서류 통과한 애들끼리 5월에 시험을 보면 3차 캠프 면접까지 해서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8월 정도에 다 나옵니다. 여름방학 때 다 나와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혹시나 불합격한 친구들은 과고를 지원할 수 있고 과고를 써서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외고나 자사고나 일반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1학기 때 과고 기획 한번 1학기 때 영재고 죄송합니다. 1학기 때 영재고 지원 한번 2학기 때 과고 지원 한번 세 번째 다 떨어지고 나면 일반고나 자사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서 잘하고 합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다르냐면 아예 다 달라요. 다. 모집 시기 다른 거 설명드렸죠. 모두 다르냐면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일반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스라고 하는 게 있죠. 가면 우리 아이 성적,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독서 활동 같은 게 다 적혀 있는데 여기는 양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1등급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적분학을 A풀을 맞았습니다. 물리는 B제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딱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학점이죠. 4.3 또는 4.5가 만점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보통 과고를 가게 되면요. 물화지생 수익물 과학을 4개 다 좋아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생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리를 안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고나 과고를 가게 되면 4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잘하고 어떤 거 못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물리만 좋은데 생물을 너무 싫어요. 그러면 물리 수업은 듣고 생물은 안 들을 수 있어요. 대학교 선택 과목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안 나오면 재수강도 돼요. 학점이 부족하면 계절학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휴학도 되고요. 휴학해서 복학하면 후배들이랑 또 수업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예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부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고 독서력도 달라요. 인원도 적죠?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좋다 나쁘다인데 저는 장점 쪽을 좀 부각을 시켜드릴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일반고는 학생부가요 30장이 맥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25장 넘어가는 학생도 극히 드물어요. 너 학생부 몇 장이야? 그러면 25장 정도만 돼도 엄청 많은 건데 이 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보통 40, 50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써줍니다. 독서로 차고 넘칩니다. 자소서요? 자소서도 거의 선생님 2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10번, 20번 다 붙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들어만 가면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학점 인증제부터 대학교에서 학점 인증에는 뭐 AP 과정, 저 수시를 쓰는데 자소서, 면접 여수까지 학교에서 다 시켜줘요. 왜? 면면 안 되거든. 일주일에 20몇 시간 동안 수학 과목만 듣는 학생들입니다. 영어 선생님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준비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서울에서 오는 또는 뭐 정말 여기 가서 내가 짱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이미 대학교 선행까지 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인천에 있는 영재고등학교죠. 인천의 유일한 전국구 영재고인데 송도에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계속 해드리긴 할 건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오셔서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